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의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죠. 그래서 61번 보면 이 옥외소화전에 관한 설명인데, 예,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소화전하고 요 옥외소화전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요 수평거리 있죠. 자, 이 수평거리는 우선 옥내가 25m 이하죠. 예, 옥외소화전은 수평거리가 40m 이하. 그 다음에 요 호수의 그 구경이죠. 자, 호수의 구경은 옥내가 40mm, 옥외소화전은 65mm죠. 그 다음에 방수량, 방수압력. 자, 방수압은 옥내가 0.17 메가파스칼 이상, 7 메가파스칼 이하죠.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요 방수량이에요, 방수량. 그래서 요 방수량은 자, 옥내가 130리터 퍼 분이고, 옥외가 35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평거리, 그 다음에 호수의 그 구경, 그 다음에 방수 압력의 범위, 요 방수량에서 여러분이 옥내하고 옥외 서로 그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옥외소화전 호수의 구경은 40mm가 아니고 몇 mm예요? 옥외소화전은 65mm죠. 그래서 틀린 거고, 이번에 옥외소화전의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은 0.17이 아니고 0.25죠. 그래서 여기 방수량이 130이 아니고 350이 되는 거죠. 130은 옥내예요. 압력 챔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죠. 여기에 그 압력 챔버의 용적은 150리터가 아니고 100리터 이상이죠. 자, 그럼 맞는 건 4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다가 소화전함을 1개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외소화전함, 이것도 여러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일 경우에 5m 이내에 1개 이상 그 설치해야 되죠. 옥외소화전마다. 소화전마다 1개 이상. 11개에서부터 30개. 여기는 11개 그 소화전을 분산 설치한다는 거. 30개 초과. 이건 옥외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 함을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전 함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물 분무 소화 설비를 갖다 설치하고자 하는 차고 주차장이죠. 여기에 배수 설비 설치 기준인데, 요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요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몇 미터마다 집수관하고 소화 피트 등 요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기름 분리 장치는 40m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요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수치 개념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가 경계턱이죠. 10cm 이상의 경계턱 설치. 그다음에 기름 분리 장치는 40m 이하마다
기울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100분의 2 이상 기울기 유지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분말 소화 설비인데 구성품이 아닌 거. 자, 이 정압작동장치는 뭐예요? 분말 약재 저장 용기가 설정된 압력이 되면 주밸브를 개방해서 소화 약재를 방출시키는 게 바로 정압작동장치죠. 그래서 이 정압작동장치, 요거의 작동 방식은요, 전기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압력식, 그 다음에 요 기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압작동장치의 그 작동 방식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압력 조정기는 2.5 메가파스칼 이하를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압용 가스 용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요 기화기가 나오는데, 요 기화기는 뭐예요? 자, 이 기화기는 요 액체를 갖다가 기체로 변화시키는 기기를 우리가 기화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화기는 구성부품이 아닌 거죠. 이런 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64번. 한론 소화 설비 중에서 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 충전 가스로 오른 거. 자, 요 가압용 가스의 그 충전 가스는 이렇게 여러분이 요 추갑식 있죠? 자, 추갑식을 보면 하론 121이라고 요 1301이죠. 그래서 요 저압식은 1.1에서 1.1 또는이죠. 이거 또는 1.1 또는 2.5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1301은 2.5 메가파스칼 또는 4.2 메가파스칼. 요거는 그 저압식이 되는 거고, 이쪽은 고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충전 가스는 다 불연성 기체인 요 질소를 갖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충전 가스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많이 쓰죠. 물론 헬륨도 쓸 수가 있는데 헬륨은 좀 가격이 비싸요.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여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개구부에 상하 좌우 몇 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냐. 즉 개구부에 설치하는 거죠. 자, 여기 개구부가 있다. 뭐 창문 같은 게 있다. 그럼 이 위에다가 개방형 헤드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헤드의 그 거리는 2.5m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이게 바로 드렌처 설비죠. 즉 연소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반경 60cm 이상 공간 확보한다는 거, 그다음에 벽하고 헤드 간의 간격은 10cm 이상 유지한다는 거, 헤드하고 그 부착면과의 거리 30cm 이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개구부에는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66번. 고정식 하론 공급 장치의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으로 설치해서 밀폐 방호구역이 나오죠. 요 방출하는 설비 방식이 나오는데, 요 방출 설비 방식은 전역 방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 호스릴 방식,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역 방출 방식은 어떤 방호구역 내가 있으면 이 전체를 하론 약재를 방사해서 소화하는 방법이고, 국소 방출 방식은 어떤 물품이 있으면 이 물품 위에다가 헤드를 갖다 설치해서 요 물품만 그 집중적으로 방사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국소죠. 호스릴 방식은 말 그대로 이동식이죠. 즉 노즐을 갖다가 이동해서
화재를 갖다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 설치해서 밀폐 방호구역이 나오니까 이건 전역 방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77번 가죠. 호스릴 방식 CO2죠.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자, 소화약제 저장 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노즐은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당 40kg/분 이상의 소화약제를 요게 틀린 거죠. 이게 40이 아니고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2 소화 설비 노즐 한 개당 1분에 방사돼야 할 CO2의 양은 60kg죠. 이건 방사량이에요. 그다음에 저장량은 노즐 한 개당 90kg 이상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수평거리 CO2 15m 이하 맞죠? 그래서 호수 설치 장소에는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거리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포가 나오고 CO2 나오고 할론 나오죠. 그 다음에 분말. 수평거리 호스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15m 이하, CO2도 15m 이하, 할론만 20m 이하예요. 분말 15m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구분해야 될 거는 할론은 20m 이하, 나머지는 15m 이하 이렇게 보니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미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가압 송수장치의 그 방식인데 거리가 가장 먼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분무는 고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미분무예요. 자, 미분무는 헤드에서 방사되는 압력이 저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압, 그 다음에 고압이 있죠. 그래서 이 저압의 그 방식은 헤드의 방사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하, 이놈을 저압이라고 하고요. 중압은 1.2 메가파스칼 초과, 3.5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거죠. 고압은 3.5 메가파스칼, 그리고 초과가 아니고 이하죠. 초과를 고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 메가파스칼이 미터로 하면 이게 100m죠. 자, 그러면 이 1.2 메가파스칼은 미터로 하면 약 120m예요. 즉 120m의 고가 수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고가 수조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 미분무는 이 고가 수조 방식은 안 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미분무 소화 설비에서 가압 송수 장치의 그 방식이 아닌 거.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69번 가죠. 자, 69번은 요 분말 소화 약제 1kg당 저장 용기의 그 내용적 충전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충전비를 C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리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제 1kg당 저장하는 용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전비는 1종하고 2종하고 그다음에 3종, 4종이 있죠. 그래서 1종은 충전비의 0.8, 2종이 1.0, 3종도 1.0, 4종은 1.2가 되죠. 1.25. 그래서 충전비가 가장 작은 것은 요 1종이에요. 0.8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0번 가죠. 자,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일제 살수식은 여기 펌프가 있으면 여기에 일제 개방 밸브가 들어가죠. 일제 개방 밸브. 그 다음에 이쪽에 개방형 헤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물은 펌프에서부터 일제 개방 밸브까지는 물이 가압 송수되어 있는 거고, 요 2차 측은 그냥 대기압 상태죠. 여기는 가압수.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를 막는 요 감열체가 있다. 감열체가 없어요. 이건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자,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이 아니고 원상이죠. 이렇게 방사되면 원형 상태로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돼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방식이다. 물하고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고 대기압 상태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 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준비 작동식하고 여러분이 요 준비 작동식 있죠? 요놈하고 요 일제 살수식 요 둘은 감지기가 있어야 돼요. A하고 감지기 B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요 감지기가 A, B가 둘 다 동작이 돼야 준비작동 밸브나 일제 살수식에서 일제 개방 밸브가 동작이 되는 거죠. 자, 71번이요. 자,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이 속도 조절기를 우리가 조속기라고 하죠. 조속기. 자,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강하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커버로 덮어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분해 청소를 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분해 청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분해할 수 없어야 돼요. 72번. 자, 완강기의 부품 구성인데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완강기의 구성 부품은 속도 조절기 조속기하고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후크라고 하죠. 로프 들어가고 연결금속구 벨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강기 보면 여기에 후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속기가 있죠. 그다음에 조속기가 있고 이쪽에 로프, 그다음에 이쪽에는 벨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결 금속구가 들어가고 여기에 릴이 있는 거죠. 로프가 여기에 감기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자, 1번의 요 체인은 완강기의 구성 부품이 아니죠. 2번도 요 체인은 아니죠. 3번이 바로 맞는 거죠. 로프, 벨트, 후크, 조속기. 4번은 릴은 해당이 안 돼요. 주요 구성 부품은 아니죠. 릴은 들어갔는데 주요 구성 부품은 아니에요. 73번 가죠. 자, 73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 자, 저기서 습식하고 그다음에 요 부합식 외.
무슨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습식하고 부합식 외의 설비라는 것은 건식하고 또 요 준비 작동식 또 요 일제 살수식이죠. 자, 이거는 다 건식도 2차 측이 건식 밸브 2차 측이 건식은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죠. 준비 작동식하고 요 일제 살수식은 그냥 대기압 상태예요. 즉 여기 펌프가 있고 이쪽에 여기 건식 밸브 아니면 뭐 준비 작동 밸브 아니면 그 일제 개방 밸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유수검지 장치까지는 뭐가 되어 있냐? 물로 가압되어 있는 거죠.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거고 요 2차 측은 압축 공기 아니면 대기압 상태예요. 그럼 여기가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서 응축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쪽 기울기를 줘야 되는 거죠. 배관을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기울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응축수가 생기면 이렇게 똑 내려와서 여기서 요 배수관 쪽으로 흘러 내려보내는 거죠. 요 기울기가 얼마냐? 수평 주행 배관. 수평 주행 배관의 그 기울기는 500분의 1 이상이죠. 그다음에 가지배관. 가지배관은 절반이에요. 250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평 주행배관이니까 500분의 1 이상에서 4번이 답이고 가지배관 나오면 250분의 1이죠. 절반이죠. 그 다음에 74번 가죠. 자, 74번은 소화기의 정의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는 여러분이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이죠. 대형 소화기는 A급이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그 설치 거리는 소형은 보행거리 20m 이하, 대형은 보행거리 30m 이하죠. 자, 대형 소화기라는 것은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운반대하고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데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75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시 요 소화전원의 그 설치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건 2번이 여러분이 답이니까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라는 거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도로변에 보면 이렇게 상수도 소화전이 있죠. 이 상수도 소화전은 여기 65mm의 방수구가 있는 거고요. 그 소화전의 그 직경은 100mm 이상. 요 밑에 수도배관이 75mm 이상이죠. 여기에다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다가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 접속,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게끔 설치가 돼야 되죠. 76번
상수도 소화 영수 설비 설치 시 호칭지름 75mm 수도배관에다가 호칭지름 몇 mm 이상의 소화전 접속? 100mm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77번 가죠. 자, 대형 소화기 설치할 경우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되냐? 소형은 20m 이하, 대형은 30m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78번 가죠. 자, 78번은 포헤드를 정방향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포헤드 상호 간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포소화 설비, 이 포소화 설비에서 헤드 간의 거리 정방향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즉 여기가 가지배관이면 이 헤드 간의 거리, 그 다음에 가지관과 가지관과의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S로 하는 거죠. 똑같은 S. 이게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 S는 2R의 코사인 45도죠. 근데 이 R 수평거리 값을 화재 안전 기준에 아주 정해져 있어요. 비내화 구조인 2.1m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방향으로 그 포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2R의 코사인 45도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유효 반경 수평거리 2.1m라는 것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79번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구역으로 선정할 경우에 방연 풍속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계단실하고 요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연 풍속 기준을 보면 계단실하고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거하고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할 경우에는 그 풍속은 0.5m/s 이상이죠. 그래서 요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 요 승강장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그래서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그 부분이 요 옥내일 경우 부속실하고 승강장이 면하는 부분이 옥내일 경우에는 0.7m/s 이상. 옥내가 요 복도일 경우에는 0.5m/s 이상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80번 가죠. 자, 80번은 연결 살수 설비하고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송수구는 반드시 65mm의 쌍구형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죠. 설치되는 헤드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단구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쌍구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네, 80번 가죠.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갖다 사용할 경우에 살수 헤드의 그 수평 거리는 3.2m 이하가 아니고 3.7m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평 거리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연결 살수 설비, 하나는 연소 방지 설비죠. 그래서 요 전용이 있고, 전용이라는 것은 개방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 설치했을 경우, 자, 연결 살수 설비에서 전용은 3.7m 이하로 해야 되고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2.3m 이하. 자, 연소 방지 설비일 경우에는 전용일 경우에는 요건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죠.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연결 살수하고
연소 방지 설비에 헤드에고 수평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수평 주행배관의 그 기울기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게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자리로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여기 0.5가 아니고 1m 미만인 부분은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결 살수 설비 요 설치 기준은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죠. 그래서 배관 구경이 32mm 1개, 40mm는 2개, 50mm는 3개, 65mm는 4개에서 5개죠. 80mm는 6개에서 10개.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 사용할 경우에 요 기울기 100분의 1 이상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